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직원별 업무 현황 마지막 시간이죠. 우리 애독자 여러분의 요청에 의해서 말이죠. 네 번째 순서 사업자까지 추가해서 이번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직원별 업무 현황에 대해서 말이죠. 제가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청소 직원, 두 번째 카운터 직원, 세 번째 지배인 업무,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혹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의를 듣지 못했던 우리 애독자 여러분이 계신다면 이 순서대로 강의 내용을 먼저 좀 청취하시고요. 본 강의를 들으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쉽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예독자 여러분께서 요청해 주신 사업자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말이죠. 한 번도 호텔이나 모텔을 이제 경영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사업자 여러분의 업무 현황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가장 핵심적이고 꼭 이것만은 사전에 알고 창업하시면 보다 빠르게 적응하실 수도 있고요. 꾸준히 또 수익률도 누리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큰 애로사항 없이 사업에 전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만큼은 여러분께서 꼭 숙지하시고 창업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시간 바로 사업자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타이틀은 말이죠.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큰 타이틀은 우리 이제 창업을 하신 말이죠. 제일 굳은 일부터 시작하라고 벌써 권유 드리겠습니다. 제일 굳은 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셔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권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말이죠. 아무리 직원을 고용하시고 오토로 운영하신다 하더라도 청소도 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청소 중에서도 뭐 배팅도 있고, 뭐 객실 청소도 있고, 그 다음에 욕실 청소도 있고 말이죠. 아주 청소할 게 많습니다. 그런 업무도 여러분께서 직접 다 하실 줄 아셔야 되고, 카운터 업무도 다 하실 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직원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업무를 거기부터 여러분께서 업무 파악을 하시고 몸소 실천하신다면 여러분 밑에 있는 지배인이나 카운터 직원, 청소 직원 여러분께서 아마 더 솔선수범하시고 우리 대표님을 믿고 우리 사장님을 믿고 더 책임감 있게 소속감을 가지고 업무에 더 집중하실 거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업무를 하실 때는 청소도 제일 먼저 파악을 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운터 업무 중에 제일 힘든 업무가 주차 업무거든요. 주차 업무도 이렇게 좀 파악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께서 경험이 없으시니까 좀 유경험자를 이제 고용하셔야 되겠죠. 청소 직원이든 카운터 직원이든. 그러면 카운터 직원이 아무래도 손님을 응대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러면 카운터 직원이 손님을 응대할 때 여러분께서는 발렛 파킹을 해주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먼저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손님과 응대하고 경험이 있는 카운터 직원이 주차 업무를 하게 되면 업무에 대한 밸런스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주차 업무부터 시작하고 청소 업무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보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운터에 보시면은 이제 키택 시스템이 있습니다. 키택 이제 시스템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키텍 시스템도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딱 눈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최소한 한 3개월은 계속 이제 일정한 시간 동안 시간을 투자하셔서 직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어깨너머로 배우시면서 하시다 보면 한 3개월 정도 후에는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키텍 시스템도 업무를 빨리 좀 파악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CCTV. CCTV가 보통 한 16대 정도 있죠. 예. 가로 이제 모니터에 이렇게 있거든요. 모니터에 가로 세로 4줄씩 해서 16대 정도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물 외부부터 CCTV가 주차장, 그 다음에 1층 로비, 각 층의 복도에 복도 입구부터 끝에 이렇게 양쪽 2대씩 사각지대 안 보이게끔 그렇게 해서 총 한 16대 정도 있습니다. 많이 있는 데는 뭐 20대, 30대까지 있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CCTV 이렇게 보시면 어디가 어딘지 좀 잘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CCTV가 있는 위치도 이렇게 가보셔가지고 여기에서 어디까지가 CCTV가 보이고 어디가 사각지대인지도 파악해 보시고 또 카운터에 직접 모셔서 그 CCTV를 보시면서 내가 아까 서 있던 위치가 저기였구나, 이쪽이었구나. 그래서 이 CCTV를 보시면서 내가 현장에 안 가보더라도 이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끔 이렇게 CCTV도 보시는 요령을 좀 빨리 좀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제가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업무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직원들의 업무 시간을 이렇게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직원들의 업무 시간을. 첫 번째는 이제 카운터 직원이죠. 카운터 직원이 보통 아침 10시에 이렇게 서로 이제 업무 교대를 하거든요. 10시경에. 어떤 데는 뭐 이제 9시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12시간씩 막교대로 교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자가 근무를 하고 저녁 22시에 또 야간 근무자가 오면은 이제 오전 근무자는 퇴근하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카운터 직원들은 말이죠. 격일제로 근무하는 거를 가장 선호합니다.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그래서 아침 10시에 퇴근하는 근무자가 정확히 업무를 다 마친 다음에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당일 출근하는 근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무자가 지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조금 보셔야 돼요. 근태 확인을. 제가 이제 카운터 업무도 오래 해봤지 않습니까? 아침 10시가 되면은요, 땡 해서 교대 근무자가 교대를 안 해주게 되면은 이 10분이 경과하지 않습니까? 10분이 한 10시간 같습니다. 이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이에요. 그래서 서로 마음이 맞는 직원들은 최소한 10분 전에 출근을 해서 10분 전에 퇴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서로 좀 배려를 해줍니다. 배려를.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어긋나기 시작한 말이죠. 이 근무자끼리 말이죠. 같이 근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자꾸 떠맡깁니다. 거기가 바로 시작되는 게 바로 근태입니다. 근태. 그래서 여러분께서 항상 카운터 직원이 10시에 업무를 교대를 정확히 하는지 여러분께서 저는 가장 좋은 시간이 9시 반이라고 봐요. 여러분께서 만약 호텔에 출근하시는 시간이 9시 반이 제일 좋습니다. 그 9시 반에 출근하셔서 전 직원이 일일 업무 일지를 다 정리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일일 업무 일지도 보고 전날에 무슨 일은 없었는지 상황도 보고 받으시고 또 10시에 이전에 또 직원들이 출근해서 업무 교대를 하는지도 꼭 체크하시고 만약에 출근을 여러분께서 못 하신다 그러면 전화를 하셔서 말이죠. 전화는 직원들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하시는 것보다 프런트에 있는 국선 전화로 통화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전화하셔서 출근을 했는지 전날 별일은 없었는지 업무 교대는 정확히 하고 있는지 전화라도 하셔서 그거를 여러분께서 꼭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체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청소 직원이죠. 청소 직원. 청소 직원은 보통 몇 시에 출근하죠? 네, 보통 한 9시에 이렇게 출근을 하죠. 네, 9시경에 이렇게 출근을 하면 네, 카운터 직원에게 업무 보고를 받는 거죠. 외부에 계신다면 청소 직원은 잘 출근을 했는지 물어도 보시고, 여러분께서 9시 30분에 출근하셔서 CCTV를 보면서 청소 직원이 지금 몇 호를 청소하고 있구나. 그리고 키텍 시스템을 보면서 벌써 퇴실한 방을 몇 개 청소를 하고 했구나. 이런 것도 좀 파악하셔서 청소 직원이 청소하고 있으면 올라가서 서로 인사도 하고요. 그들의 얼굴도 한번 보시고 혹시 뭐 아픈 데는 없는지, 간밤에 좀 추워가지고 잠은 잘 못 잤는지, 또 아침에 식사는 잘 하고 나와서 지금 청소하고 있는지 서로 이렇게 대면도 하시면서 인사도 하고 그러면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이 업무 시간 체크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말이죠. 두 번째는 당일 이제 카운터 직원이요. 퇴근 당일 퇴근하는 카운터에 근무자가 있죠. 근무자는 반드시 객실 두 개를 이렇게 청소를 해놓고 퇴근을 해야 됩니다. 10시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오늘이 이제 토요일이에요. 일요일 아침에 9시라고 보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8시라고 한번 볼게요. 8시. 요즘에 이제 평일은 만실이 되는 그런 호텔이나 모텔은 거의 없죠. 그런데 토요일은 거의 만실이 됩니다. 토요일은. 그러면 일요일 아침에는 이제 대실 손님이 아침부터 좀 많이 오시죠. 지금 시간이 일요일 아침 8시입니다. 보니까 다 만실이야. 그리고 8시면 되니까 객실 한 30개 중에서 퇴실을 한 5개 했어요. 그러면 그 청소 직원이 몇 시에 출근합니까? 9시에 출근하죠?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만약에 대실이나 당일날 낮숙 이런 손님이 오시면 팔 방이 없습니다. 방이 없죠? 네, 그래서 이때에는 청소 직원이 출근하기 전까지 1시간 동안 백실 판매할 수가 없어요. 손님이 오면 방 없습니다 하고 보내실 겁니까? 그러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에는 카운터에다가 객실 점검 중 하면서 이제 직원분들 휴대폰 번호 이렇게 적어 놓는 거 보셨죠? 적어 놓고 객실에 올라가서 객실 5개 중에 가장 깨끗하게 사용한 방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방에 가서 객실 2개를 청소를 해 놔야 됩니다. 언제까지? 청소 직원이 출근하기 전까지. 그래서 8시부터 9시 사이에 오시는 손님이 있으면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대실이든 숙박이든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청소를 2개를 해 놔야 됩니다. 누가 당일 퇴근하는 직원이 10시 퇴근하는 직원이 꼭 이렇게 객실 청소 2개를 청소를 해 놓고 판매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설령 판매가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업무가 굉장히 또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시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일할 때는 꼭 이런 시스템을 꼭 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아침 9시에 청소를 제가 2개를 해놨습니다. 2개를 해놨는데 아침 9시가 됐습니다. 9시까지 됐는데 청소 2개를 해놓은 방을 못 팔았어요. 객실을 못 팔았어. 만약에 이 2개가 201호하고 202호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못 팔았어요. 아침 9시에 청소 직원이 출근을 해서 말이죠. 601호를 청소하고 602호를 청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공실이 지금 판매할 수 있는 객실이 4개겠죠? 4개. 그러면 어느 객실을 판매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개 다 판매를 할 수 있겠죠. 청소가 돼 있으니까. 그런데 FM으로 청소를 잘 한 방은 청소 직원이 한 방이겠죠. 그러면 손님들이 오셨을 때 이 객실을 판매를 해야죠. 이 객실을 판매를 하고 청소 직원이 6층부터 쭉 내려와서 2층을 청소할 시간이 됐을 때에는 202호, 202호를 다시 청소해야 됩니다. 이 방은 청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해야 돼. 왜? 이 방은 카운터 직원이 청소를 했기 때문에 깔끔하게 청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 일단 판매하려고 가청소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 방은 전문가가 누굽니까? 청소의 전문가는 청소 직원이죠. 그래서 이때쯤 되면 객실을 판매할 수 있는 방이 많이 있죠. 공실이. 그래서 이 방은 다시 청소를 해야 된다. 그 판매할 수 있는 방이 나올 때까지는 놓아뒀다가 청소 직원이 청소가 끝나게 되면 이 청소한 방은 다시 청소 직원이 청소를 해서 깔끔하게 청소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출근하시면은 말이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당일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아침 9시 30분에 출근했으면 전일 10시부터 업무 일지가 10시부터 9시 59분까지예요. 하루가 딱 잡는 기간이. 그래서 이제 당일 예, 업무 일지를 이제 확인하셔야 되겠죠. 네, 업무 일지를 확인하셔서 이제 총 매출도 얼마가 판매가 됐는지 총 매출도 확인하시고, 네. 그 다음에 현금 매출은 얼마를 판매했는지, 현금 매출이 제일 중요하죠. 현금 매출. 네, 그 다음에 카드 매출도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각종 소셜 앱을 통해서 들어온 매출도 예약이 얼마가 됐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출은 얼마가 소요가 됐는지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뭐 제수기나 연박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시고, 대실은 몇 개를 받았는지, 숙박은 몇 개를 받았는지, 이게 당일 업무 일지를 여러분께서 이렇게 A4 한 장 정도는 다 되거든요. 네, 그 안에 다 내용을 다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당일 업무 일지도 좀 이렇게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처음에 업무 일지를 보시면 말이죠. 직원들, 카운터 직원이나 지배인은 경험이 많다 보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께 딱 보면 무슨 말인지 좀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이 업무 일지도 이렇게 보시는 요령을 빨리 좀 이렇게 습득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업무 일지 작성 요령 방법입니다. 업무 일지 작성 방법. 이 방법도요. 처음에 한 번 잘못된 방법으로서 알게 되면 끝까지 꼬여가는 거예요. 끝까지. 예, 제가 근무를 오래 해봤지 않습니까? 청소 직원, 카운터 직원, 지배인. 예, 그래서 저보다 경험이 많은 대표님 밑에서 일도 해봤고요. 저보다 경험이 적은 대표님 밑에서도 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경력이 많은 몇 배, 뭐 5배, 10배씩 더 많이 계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노하우를 제가 또 전수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 일지를 굉장히 여러 종류로 업무 일지를 이렇게 써봤는데 말이죠. 가장 좋은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A4지 한 장이면 됩니다. A4 한 장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렇게 쓰고요. 날짜 쓰시고요. 맨 위에 보시면 이제 대실, 숙박 이렇게 구분을 하죠. 대실, 숙박 이렇게 구분을 하고 밑에 이제 개요 이렇게 해서 뭐 총 매출, 현금 매출, 카드 매출, 그 다음에 웹을 통해서 온 뭐 땡땡 매출, 뭐 땡땡땡 매출 이렇게 잡고요. 지출 적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실, 숙박 칸을 나누었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셀이 들어갑니다. 이 셀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셀이 들어가겠죠.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순서가 뭐를 적어야 되느냐. 네. 이거를 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이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에 이게 이제 숙박입니다. 숙박. 네. 숙박 칸이에요. 네. 그럼 맨 첫 번째는요, 여기에 시간을 적습니다. 시간을 적고요. 네. 요즘 뭐 이렇게 엑셀로 하는 데도 있는데 수기로 하는 데도 있거든요. 저는 가급적 수기로 이렇게 직원들이 적는 걸 좀 권해드릴게요. 수기로. 엑셀로 하시는 것보다. 시간, 그 다음에 호실. 네, 호실. 그 다음에 금액. 금액. 그 다음에 인원수. 그 다음에 비고. 이렇게 적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숙박 시간이 오늘 숙박이 만약에 첫 숙박 손님이 15시에 왔다. 15시 600 1호 금액 5만원. 인원수 남자 1명 M1 W 1명 아베크죠? 네, 남자 1명 여자 1명 비고 현금 이렇게 현금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1, 2, 3, 4, 5번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가급적 수기로 적어라. 수기로. 예. 그런데 어느 이제 호텔에 가보면 이렇게 체크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맨 앞에 말이죠. 여기에 호실, 호실, 시간, 금액, 인원수, 비고. 차이가 뭐죠? 이 차이죠? 이 차이. 시간이 먼저 앞으로 오느냐, 호실이 먼저 앞으로 오느냐. 이 순서거든요. 그리고 호실을 이제 미리 인쇄를 해놓는다. 인쇄를 해놓는데, 그나마 인쇄를 잘 해놓는 데에는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보통 객실로 돼 있죠. 그래서 높은 층 위주로 이제 호실을 적는 거예요. 어떻게? 602호, 602호, 603호, 605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맨 마지막에 몇 호입니까? 2층에 208호가 맨 마지막 방이면 201호 다음에 208호가 맨 마지막 셀에 들어가겠죠? 208호가. 이렇게 호실을 인쇄를 미리 해놓습니다. 해놓고 이제 시간, 금액, 인원수, 비고란에 이제 직접 이제 자필로 적는 거죠. 시간 몇 시에? 15시에. 만약에 이제 603호가 첫 손님이 왔다. 그러면 15시에 이렇게 적는 거예요. 15시. 금액 5만원. 남자 1명, 여자 1명. 비고 헌금.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보기가 뭐가 좋느냐? 시간대별로 적는 게 여러분 보기가 훨씬 좋습니다. 시간대별로 체크를 하고 일일 업무 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여러분께서 나중에 이제 매출을 분석할 때 말이죠. 이것도 아주 유용합니다. 이렇게 호실이 먼저 인쇄된 상태에서 호실에 맞게끔 채워 넣어 가죠. 채워 넣어 가면은 나중에 여러분께서 이 매출, 일일 매출 현황을 보고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예를 들면 여기가 셀이 이제 대실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대실. 이 대실 셀이에요. 대실. 대실인데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한다면 오늘은 보니까 시간이 9시에 첫 대실 손님이 왔어요. 첫 대실 2만원 이렇게 오 땡큐
9시에 대실 오면 상당히 좋은 거죠. 첫 대실이. 예. 그런데 대실 셀인데 말이죠. 첫 대실이 9시에 왔는데 605를 줬어요. 605. 예. 금액 2만원. 5만원이네요.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첫 대실에 제일 빨리 온 대실 시간을 찾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해 놓으시면은. 예. 그래서 항상 제가 이렇게도 써봤고 이렇게도 써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을 제일 먼저 앞으로 왼쪽에 기재하시고 수필로 자필로 계속 쓰시는 게 좋다. 쓰시는 거는 그리고 볼펜으로 쓰셔라. 볼펜 연필로는 쓰지 마시고 직원분들에게 볼펜으로 쓰시라고 꼭 이야기를 하시고 설령 잘 못 썼으면은 화이트로 지우지 말고 볼펜으로 이렇게 하고 다시 적는 거예요. 여기에 다시 9시 30분 호실 601호 금액 25,000원 남자 여자 한 명 카드 이렇게 볼펜으로 딱 선을 긋고 다시 써야지 화이트로 지우고 쓰시면 안 돼요. 네, 그렇게 교육을 시키셔야 됩니다. 직원분에게. 일일 업무 작성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해서 셀을 만드셔 가지고 해주시고요. 혹시 이게 여러분 필요하시면은요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작성해 가지고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작성 방법으로 한번 여러분께서 그 틀을 처음부터 딱 잡아 놓으시면은요, 앞으로 호텔, 모텔 사업 하시면서 10년, 20년, 30년을 계속 이 순서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호텔 황제가 왜 저렇게 작성을 하라고 했는지 여러분께서 이제 몸소 이제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네 번째는 당일 출근 직원 청소 및 업무 파악입니다. 당일. 전일 근무자는 퇴근했죠. 당일 출근 직원. 카운터 직원이죠. 직원의 청소하고 업무 파악을 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카운터 직원이 무슨 청소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카운터 직원도 말이죠. 출근하면 한 1시간 정도 청소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저는 이제 몸에 열이 많아서 좀 땀을 많이 흘립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당번들끼리 맞당번이라고 하거든요. 당번들끼리 서로 약속을 합니다. 출근자가 아침에 청소를 할 것이냐, 퇴근자가 아침에 청소를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아침에 딱 샤워를 하고 출근하자마자 청소를 하면 땀이 나기 때문에 저는 퇴근자가 청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퇴근하고 나서 퇴근자가 청소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서로 직원들끼리 서로 결정을 하면 그대로 좀 따라주시면 좋습니다. 장단점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출근하면은 주차장, 그 다음에 그 외곽에 있는 인도 있죠? 네, 인도. 도로에 있는 쓰레기까지 전부 다 치우시고, 그 다음에 주차장 청소하시고, 담배꽁초나 쓰레기 같은 거 이렇게 청소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카운터, 그 다음에 1층 로비,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안에 또 카운터 직원이 청소하는 게 좋아요. 카운터 직원, 청소 직원 시키지 마시고, 그 다음에 카운터 내부 청소하시고, 그 다음에 1층에 화장실이 있다면 1층 화장실도 카운터 직원이 청소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소 직원, 객실 청소 직원은 청소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가급적 1층에 청소할 내용은 카운터 직원들이 이렇게 좀 청소를 해주면 좋아요. 이렇게 하시고, 특히 이제 주차장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주차장을 이제 임장을 가지 않습니까? 가보면 주차장을 가면은 제가 꼭 확인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주차장이면은요 여기가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고요.
호텔 건물이 있고, 이쪽이 이제 주차장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주차장. 주차장이 이렇게 있으면, 한쪽에 말이죠. 저는 항상 그렇게 했어요. 두 개씩 놓아도 좋아요. 이쪽이나 이쪽에, 한쪽 구석에 아주 깨끗하게. 손님들이 가실 때, 퇴실하실 때, 또는 입실하실 때, 이 쓰레기를 여기다 버리게끔, 차 안에 있는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이 분리수거할 수 있게끔 통을 딱 만들어 놓습니다. 일반 쓰레기, 아니면은, 플라스틱, 병, 이렇게 딱 해가지고 양쪽에 3개, 3개 이렇게 놓아둬요, 제가. 그러면 손님들이요, 차 안에 쓰레기가 요즘에 버릴 데가 없어요, 쓰레기가. 어디 가서 버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뭐 집에 가서 버리자니 그렇고, 유료주차장에 가도 쓰레기통 하나가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통을 예쁘게 비치를 깨끗하게 해놓은 말이죠. 손님들이 여기다가 쓰레기를 좀 버리고 갑니다. 이 버리고 가면 좋은 거예요. 버리고 가면 나는 너희 호텔에 앞으로 자주 방문할 의사가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네. 어떤 직원들은요, 손님들이 여기다 쓰레기를 버리면 되게 싫어해요. 카운터에서 CCTV를 보면서 되게 싫어합니다. 왜? 자기 업무량이 많거든요. 그게 바로 직원과 사업자의 마인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통을 이렇게 비치해 놓으셔서 손님들이 주차하시고 입실이나 퇴실하실 때 쓰레기를 좀 많이 버리고 갈 수 있게끔, 그 쓰레기 봉투 얼마 안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손님들이 쓰레기를 버리면 어떻다? 우리 호텔에 단골로 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일 출근 근무자가 청소하시는 것도 좀 관리 감독하시고, 업무 파악, 전 퇴근자, 근무자와 업무 파악은 잘 됐는지, 재수근, 연박은 몇 팀이나 있고, 또 손님들이 어떤 객실에 어떤 클레임이 들어와서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오늘은 무슨 객실에 어떻게 수리를 해야 돼, 뭐뭐뭐를 수리를 해야 되는지, 전날 근무자가 다 인수인계를 해주고 퇴근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상호 간에 업무 파악이 됐는지 우리 사업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체크를 하셔서 당일날 전일날 체크한 거는 당일날 꼭 회수할 수 있게끔 이것도 꼭 확인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로 말이죠. 5번째로 관리 사각지대를 좀 점검하실 줄 아셔야 돼요. 네. 관리 사각지대 점검. 보통 이제 청소하시는 직원분이나 카운터 직원분이나 업무량이 많다면 굉장히 많은 업무량이에요. 하루 24시간을 계속 업무를 하셔야 되니까. 또 한편으로는 말이죠, 경력자들이 봤을 때는 딱 바쁜 시간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시간을 제외하면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대기 시간이거든요. 청소 직원은 일이 좀 힘들다고 치더라도 카운터 직원은 이 대기 시간이 상당히 길어서 일이 힘든 거지 24시간 내내 바쁜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관리 사각지대라는 거는 여러분께서, 사업자 여러분께서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에요. 카운터를 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관리 사각지대가 어디냐? 예. 그러면 건물 외부, 예. 건물 외부라고 하면은요, 네. 한번 청소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게 이제 호텔입니다. 예. 호텔 건물과 주차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인도가 있죠? 네. 인도가 이렇게 있고요. 네. 이쪽에 이제 도로가 또 있죠?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출입구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침에 청소를 한번 했는데 아침에 청소하면 깨끗합니까? 그렇지 않죠. 네, 점심때 또 오후때 수시로 보셔가지고 이 인도에 있는 이 오물을 좀 주스셔야 돼요. 하단에 있는 오물도 마찬가지고요. 바람이 불어서 도로와 인도의 이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 경계선에도 이 턱이 있기 때문에 이 도로에도 오물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거를 수시로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됩니다. 아침에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를 우리 사업자 여러분께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나가서 오물 주우라면 잘 안 줬거든요. 내가 주워야 됩니다. 본인이 주워야 돼요. 본인이 주워야 직원들이 또 주우러 다니거든요. 제가 지배인을 할 때 말이죠. 열심히 점심 먹고 하고 이제 바람 이제 소화 좀 되라고 이 건물을 돕니다. 예, 건물을 돌아야 한 바퀴. 예, 좀 걸어 다니려고. 그러면 괜히 걸어 다닐 필요 없죠. 네, 쓰레기 주우러 다니는 거예요. 쓰레기. 주우러 다니니까 호텔 카운터 직원이 여기 앞에서 담배를 피고 말이죠. 꽁초를 그냥 인도에 버립니다. 이렇게 제가 죽고 다니는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원과 제가 같이 협업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을 같이 못하는 거예요. 그런 직원하고 마인드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항상 시간이 날 때마다 이 건물 외부에 있는 이런 오물 휴지를 좀 다 줍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야 손님들이 오실 때, 차량을 가지고 오실 때, 아니면 걸어서 오실 때, 참 호텔 주변이 깨끗하다. 그러면 호텔 자체의 이미지가 좋아집니다. 여기 호텔이 있고 경쟁업소가 옆에 또 호텔이 하나 있어요. 그죠? 하나 있는데 손님이 오시는 방향이 이쪽이에요. 여기를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가 입구가 지저분해. 지저분해. 여기 호텔은 입구가 깨끗해요. 딱 봐도 차 안에서 봐도 확연히 눈에 보여. 이쪽으로 가려다가 말이죠. 저희 호텔로 와서 대실 사용합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호텔 외곽에 있는 이게 바로 호텔의 얼굴이라고 보셔도 돼요. 우리가 손님 오시면은 옛날 어르신이 그러죠. 마당부터 쓸으라고 그러죠. 마당부터.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건물 외부에 이런 거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 주시고요. 이게 바로 사각지대예요. 예. 그리고 이제 주차장. 주차장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로비, 1층 로비. 로비도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하시고 혹시 손님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커피랄지 음료수랄지 뭐 삶은 계란이랄지 뭐 여름이면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비치를 해놓은 호텔도 있는데 그런 거를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수시로 좀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단. 우리 청소 직원이 말이죠. 객실 청소하기도 업무량이 바쁘기 때문에 주계단, 비상계단. 보통 계단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계단 청소도 우리 사업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마포로 티글레로 닦고 다니시고 빗자루로 쓸고 다니시고는 못할지언정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 큰 어떤 오물이 있는가는 깨끗하게 좀 주워가지고 같이 이제 쓰레기를 모아서 좀 버릴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주시고 이 계단 쪽에 보시면 이렇게 마대자루가 있죠. 예, 그 세탁물을 모아놓는 마대자루가 있습니다. 그 손님들이 지나가다가 보면은 굉장히 좀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런 것도 예쁘게 깨끗하게 잘 정리도 좀 해놓으시고 예. 그리고 이제 또 사각지대가 복도. 복도도 말이죠. 청소 직원이 카트를 밀고 객실을 이동하면서 복도 지나가면서 복도 청소 못 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시면서 혹시 거울이나 아니면 전등에 어떤 거미줄이 끼어 있는다든지 깨끗이 좀 닦아도 주시고 얼룩이 졌으면 또 닦아도 주시고 이렇게 복도도 사각지대로 보셔야 돼요. 복도도.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도 카운터 직원이 딱 출근하면 청소를 하시죠. 예. 엘리베이터. 하지만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손님들이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면 그 지문이 묻어 있죠. 좀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시로 엘리베이터도 깨끗이 닦아서 유리도 깔끔하게 할 수 있게끔 엘리베이터도 수시로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옥상. 특히 비 올 때 배수는 잘 되고 있는지
비닐이 하나만 딱 끼어 있어도 옥상에 물이 배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배수는 잘 되어 있는지, 그게 잘 안 되면 옥상에서 물이 범람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범람하기 때문에 이 옥상에 이물질은 없는지, 뭐 담배꽁초가 돌아다니지는 않는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면 직원들이 따라서 합니다. 절대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지도 못하고요. 그냥 습관적입니다. 뭐 이제 당번이 카운트에 있다가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으러 잠깐 주차장에 갔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말이죠. 쓰레기 줍고 통화합니다. 이게 습관이 돼 있어서. 왜? 우리 그 대표님들께서 그렇게 몸소 보여주셨거든요. 이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주울까 말까 생각하는 게 없어요. 습관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좀 몸소 실천해 주시면 훨씬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직원 상호 간에 협업이 잘 되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협업. 협업. 또는 대화를 잘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보셔야 돼요. 청소 직원 상호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카운터 직원 상호간이도 될 수 있습니다. 청소와 카운터, 또 카운터와 청소. 지배인이 있다면 지배인과 카운터와 청소. 카운터 직원이 2명이면 격일제로 근무하면은 홀순 날은 A 직원, 짝순 날은 B 직원이죠. 그럼 청소 직원 같은 경우, 지배인 같은 경우 홀순 날은 A와 함께 근무하고요. 짝순 날은 B와 함께 이렇게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면 A와 B가 성향이 다릅니다. 다르면 특히 청소 직원 같은 경우는 좀 더 힘들 수가 있어요. A 직원은 이렇게 근무 지시를 하고 B 직원은 또 이렇게 근무 지시를 한단 말이죠. 청소 직원이 이제 만세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퇴사하는 겁니다. 퇴사하면 또 새로운 직원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사업자 여러분께서 손해시죠. 그래서 직원 상호 간에 이 협업이 잘 되는지, 대화는 잘 돼 가는지 여러분께서 징검다리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징검다리 역할을. 청소 직원이 대표자 편의에 서서, 대표자 입장에 서서 카운터 직원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는 카운터 직원이 우리 고객님, 창업자 여러분의 입장에 서서 직원들의 편리를 봐주고 청소 직원을 완활하게 리더하면서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는 지배인이 그러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서 상시 호텔이나 모텔에 계시면서 직원들 상호 간에 서로 직원끼리 좀 대화가 안 되고 있다, 좀 불안하다. 그러면 우리 그 애독자 여러분, 창업자 여러분께서 징검다리 역할을 좀 해주시면서 이렇게 리더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게 되면 그러한 고비를 넘기게 되면 또 직원 상호 간의 대화도 잘 하고 협업도 완만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호텔에서 매출이 떨어질 리가 있을까요? 절대 그런 호텔은 매출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 상호 간의 협업도 여러분께서 꼭 이렇게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일곱 번째는 이제 매출에 관한 문제인데요. 매출. 대실 매출과 숙박 매출을 이렇게 좀 파악하실 줄 아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데이터를 계속 제가 엑셀에 입력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일일 장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A4지 일일 장부가 있으면 그거를 모아서 엑셀로 다 입력을 시켜놨어요. 하루하루씩. 1년이면 데이터가 쫙 쌓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쫙 나오죠. 날씨별로 쫙 나오고요. 시간대별로 쫙 나옵니다. 그러면 X와 Y가 딱 만나면 오늘 대실이 몇 개 오겠구나. 오늘 숙박은 몇 시에 몇 개 오겠구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요?
오늘 오전 대실은 몇 개가 올 수 있겠구나.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대실은 몇 개가 올 수 있겠구나. 저녁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오늘 숙박은 몇 개가 올 수 있겠구나.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요? 저녁 9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출장 손님은 몇 팀이 오고 연예인 손님은 몇 팀이 오고 또 유흥업소에서는 손님이 몇 팀이 올 수 있겠구나. 이 추정치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여러분께서 잘 보관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다. 네. 어떤 분들은 보시면은요, 매출 자료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폐기 처분한답니다. 내가 오늘 보고 오늘 본 건 다 폐기 처분한대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세무 관련 문제 때문에 폐기 처분한다는 것도 없지 않아 좀 이해는 합니다만 아주 깊숙한 공간에 나만 아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공간에다가 자료를 잘 보관해 놓은 것도 일정한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실, 숙박, 이 매출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는데 아주 좀 디테일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네, 시간대별, 시간별, 그 다음에 요일별. 한 3년 동안 딱 파악하시면 말이죠. 한 4년부터는 이렇게 입력이 딱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 날 오후 한 3시쯤 됐는데 날씨가 조금 흐려요. 오늘 대실 몇 개 오겠구나. 머릿속에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3년치 데이터는 여러분 꾸준히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조금 있습니다. 어떻게? 시간대별, 요일별, 그 다음에 월별, 월별 매출 현황도 딱 체크하셔서 보시고, 그 다음에 비율별, 말씀드렸죠? 그 연예인 손님이 오시는 비율, 출장 손님이 오시는 비율, 유흥 손님이 오시는 비율. 우리 호텔의 입지 조건은 비즈니스가 좀 많이 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즈니스 비율이 항상 60% 정도는 왔다. 연인 손님이 한 20% 정도 오고 유흥 손님이 한 20% 정도 왔다. 분기가 시작되는 첫 달은 항상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오시더라. 분기가 끝나는 달은 비즈니스 손님이 출장을 좀 많이 안 오시더라. 그러면 우리가 그 달은 연인 손님을 20%에서 한 30% 내지는 40%까지 끌어올려야 되겠구나. 그러면 어떠한 이벤트를 준비해서 내가 3월 달에는 그렇게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가지고 내가 영업을 해야 되겠구나. 1, 2월 달은 내가 광고를 한 50만 원짜리만 광고를 해도 괜찮더라. 왜?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3월 달은 분기의 마지막 달은 항상 비즈니스 손님이 출장이 많이 안 오시니까 3월 달은 내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함으로써 연인 손님의 비율을 끌어올리면서 매출이 하락하지 않게끔 내가 유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3월 달에는 내가 웹 광고에 각각 100만 원씩 200만 원을 투자해서 내가 효과를 봐야 되겠다. 어떤 그런 전략적인 부분을 여러분께서 가지고 가셔서 운영을 하셔야지. 처음에는 말이죠. 경험이 없으니까 사후 관리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사후 관리. 보고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전환되셔야 된다? 사전에 관리하는 쪽으로 전환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간이 첫 1년은 여러분께서 개념을 잡는 기간이다라고 보시고요. 2년 차부터는 내가 사전에 관리를 해야 되겠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거를 보고 평가하지 마시고 돌아올 거를 미리 예측해서 영업적인 전략으로서 가셔야만이 한 발 앞서가는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렇게 시간별, 요일별, 월별, 비율별로 파악을 해 보셔야 이게 내 실력이 되고 향후에는 사전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제가 이제 독점 상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독점 상권이 아닌 데에서는 경쟁업소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내용은 개별적인 요인의 분석입니다. 여러분께서 보유하고 있는 호텔이나 모텔 자체적인 내부 분석이거든요. 근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역적인 분석도 좀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경쟁업소 있지 않습니까? 예. 경쟁업소를 항상 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주시. 네, 주시를 하셔서 이 경쟁업소에서 말이죠. 네, 수리수선을 하고 있는지, 네, 아니면 어떤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다면 언제부터 얼마를 투자하고 하려는지, 이게 여러분이 조금만 집중하면 다 소문이 돌거든요. 그래서 또는 직원 현황, 어느 호텔이 자꾸 직원이 바뀌더라, 이직률이 높더라, 또는 어느 호텔이 영업을 잘해가지고 매출이 상승하니까 청소 직원을 한 명을 더 고용한다고 하더라. 이런 경쟁업소를 예의주시하시면서 여러분께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호텔의 어떤 영업 방침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꼭 예의주시하시면서 운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준비한 게 12가지거든요. 예,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예, 조금 더 집중해 주시고요. 이번 1시간에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9번째죠? 네, 9번째. 9번째. 이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제가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지엽적인 부분이에요. 지금 계속 거시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부분을 우리 사업자 여러분, 특히 경험이 있는 사업자분도 그렇고요, 처음 창업하시는 사업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세요. 네, 그런데 이거는 꼭 하나 제가 지엽적인 부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고객님 손님들 중에 대실 손님도 있고요, 숙박 손님도 계시죠? 숙박 손님의 그 체크아웃을 종용하는 인터폰을 많이 합니다. 누가? 카운터 직원. 네. 왜 인터폰을 많이 할까요, 여러분? 네, 저도 물론 해봤습니다. 그 목적이 있거든요. 하지 말라고도 해요, 직원들이. 네. 이제 그 카운터 업무를 해본 사람은 왜 종용하는지, 인터폰을 하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인터폰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세계적인 경기가 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죠. 예. 역시나 호텔, 모텔도요, 수익률이 하락했습니다. 왜? 월 매출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예. 그거는 기정사실입니다. 몇 프로가 하락하느냐가 문제지, 하락은 했어요. 예. 그래서 하락이 덜한 또는 유지하고 있는 호텔을 찾기가, 분석하기가 더 까다로워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점이 말이죠, 꼭 이런 시점이 아니다 할지라도 카운터 직원들이 말이죠, 또는 지배인이 말이죠, 또는 캐셔분이 대실이나 숙박 손님의 쉬고 있는 객실에 인터폰을 해서 말이죠, 퇴실을 종용하는 인터폰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네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10년 동안 호텔 운영을 하신다 할지라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365일 곱하기 10년이면은 3650일이죠. 네.
3650일 동안 단 한 번도 종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터폰을 해서. 여기가 뭐 특급 관광 호텔입니까? 10시에 딱 11시에 딱 체크아웃 하는 그런 관광 호텔이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퇴실 시간은 손님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시간이고요. 우리가 객실에 전화기를 놓죠. 네, 전화기. 9번을 누르면 국선, 0번을 누르면 카운터. 이렇게 객실에 전화기를 비치해 놨는데 그거는 손님들께서 사용하시라고 비치해 놓은 거지. 카운터 직원이 객실로 전화할 때 손님들이 받으라고 놓은 전화기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손님들이 안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안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종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종용이라고. 대실 시간도요. 저는 예전에 근무하면서 대실 시간도 4시간씩 다 드렸어요. 대실 4시간. 기본 4시간. 여러분 요즘에는 뭐 3시간밖에 안 주시더라고요. 그냥 4시간 주셔도 됩니다. 4시간 주셔도요. 4시간까지 있으라고 해도 일찍 퇴실할 분은 다 퇴실하시고요. 4시간을 드리든 3시간을 드리든 오버하는 손님은 항상 오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연령의 차이인데 보통 35세 이상은요. 4시간을 드려도 2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20대 초반부터 20대 중반까지 손님들이 6시간을 줘도요. 6시간 꽉 채우고 나갑니다. 4시간을 주면 꽉 채우고 나가고 단 10분이라도 늦게 나가면 늦게 나가는 확률이 높지 1시간씩 먼저 퇴실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3시간을 주느냐 4시간을 주느냐 별로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단 대실 같은 경우 이제 금토는 예외죠. 금토일은 금요일은 좀 제외해 보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좀 예외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방이 없어서 대실을 못 파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그냥 기존처럼 3시간만 주셔도 돼요. 또는 평일은 4시간 드렸기 때문에 금토만 제가 3시간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객님들은 말이죠. 60대, 50대, 40대, 30대까지만 해도요. 4시간씩 줘도 꽉 4시간 채우고 나오는 고객님의 열에 한 팀 정도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20대가 문제인데 20대 손님한테는 말이죠. 꼭 멘트를 해줘야 돼요. 멘트를. 토요일, 일요일은 대시를 죄송합니다. 평일날 오시면 제가 시간을 좀 넉넉히 드리는데 오늘 토요일이라서 오늘 일요일이라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시간 사용 가능하시겠는지요? 4시간 사용 가능하시겠는지요?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는 어떻습니까? 청소 직원이 9시에 퇴근해요. 9시 퇴근. 그러면 대실이 늦어도 20시 40분은 퇴실해야 청소하고 청소 직원이 9시에 퇴근할 수 있겠죠? 손님이 7시 30분에 왔어요. 19시 30분에 왔어요. 지금 대실을 들어가시면 1시간 10분밖에 사용을 못해. 손님을 딱 보는 거죠. 어떤 눈빛으로? 전문가의 눈빛으로. 이 대실 손님이 좀 더 정확히 표현해 볼까요? 우리 다 성인들이 보는 이제 강의 내용이니까 대실 손님이 딱 오셨는데 이분들이 딱 보면은 부부는 아니야. 딱 보면 부부는 아닌데 연인 1개월 차, 연인 3개월 차, 연인 1년 차, 연인 5년 차, 연인 10년 차 딱 보면 나옵니다. 딱 보면 나와요. 그러면 어떤 손님의 요구가 가장 클까요? 연인 10년 차의 손님이 요구가 큽니다. 그분들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멘트를 해야 돼요. 더 조심스럽게. 만약에 딱 봤을 때 연인 10년 차처럼 보인다. 그러면 더 인사도 굽신굽신하고요.
뭐 대실이 2만 원인데 3만 원을 요구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손님은 절대 요구하면 안 되고 대실 2만 원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죄송하다고 거듭거듭 말씀드려야 됩니다. 고객님 오늘 죄송한데 오늘 청소 직원이 부득이하게 9시 30분에 퇴근을 하는데 오늘만 9시에 좀 퇴근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8시 40분까지만 좀 퇴실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입실하시면 1시간 10분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대신 다음에 오시면 제가 시간 넉넉히 체크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번만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객님 어떻게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이렇게 정중하게 이야기하면은요, 아유 저희 그 안에 나가요. 저희 1시간 10분도 안 걸려요. 예, 1시간 안에 나올게요. 대신 대실로만 주세요. 얼마짜리? 2만 원짜리. 아유 그럼 대실 당연히 드려야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령껏 받아야 되겠죠. 예.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연인 손님인데 딱 일주일 됐어. 눈빛이 딱 일주일 됐어요. 예. 확실해. 예. 제가 보니까 딱 확실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조건이면은 저는 이 손님한테 숙박을 판매하죠. 숙박을. 아유, 고객님 죄송합니다. 오늘 대실이 마감이 됐네요. 죄송하지만 숙박으로 이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대신 지금 일반실이 다 차고 특실 6만 원짜리밖에 안 남아 있는데 딱 일반실 하나 남은 거 제가 드리겠습니다. 얼마죠? 4만 원입니다. 그거 주세요. 네. 4만 원짜리 숙박 판매하는 겁니다. 4만 원짜리. 이분들 일주일밖에 안 됐죠? 네. 절대 잠 안 자고 갑니다. 많이 사용해봤자 1시간 30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로 이 손님이 나의 더블로 이어지는 거죠. 더블로. 만약에 금토일이면 이 손님은 나한테 더블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경험이 있는 것과 경험이 없는 것에 대한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또 하나 팁 하나 드려볼까요? 말씀 나온 김에. 이분들이 한 10년 동안 연인 사이야. 대실이 2만원부터 25,000원, 뭐 3만원 이렇게 대실도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가 있으면 한 10년 차 되는 분들은요. 차가 딱 들어옵니다. CCTV를 이분하고 제가 응대하기 30초 동안은 CCTV로 그 손님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CCTV 화면을 좀 크게 해놓고 딱 봅니다. 이분들은 10년 차. 거의 부부야, 부부. 이분들은. 그러면 어떻다? 대실 2만원, 25,000원, 3만원입니다. 멘트도 필요가 없어요. 딱 오시면 쉬었다 가시게요. 예, 2만원입니다. 딱 밑에 파우치하고 현금 3만원하고 딱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그분들은 말이죠. 2만원, 25,000원, 3만원입니다. 해도 어떤 걸로 드릴까요? 그럼 100% 2만원짜리 씁니다. 2만원짜리. 10년 차는. 네. 그런데 딱 보니까 이제 한 2주 됐어요. 모니터를 딱 보니까 한 2주 됐어. 이분들은 말이죠. 2만원, 25,000원, 3만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손님들 두 분이서 이렇게 서로 눈을 마주치고 있죠. 어떤 걸 쓸까? 자기야 3만원짜리 쓸 거야? 내가 계산해 줄게. 어때? 뭐 여자친구는 또 내 남자친구가 10,000원 더 쓰면은 또 좀 돈이 아까우니까 나는 3만원짜리 사용하고 싶은데 내가 먼저 8만원이라고 하다고 이야기를 하자니 나를 뭐 그냥 날마다 호텔만 다니는 여자로 무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말을 못하죠. 그럴 때 제가 끼어드는 겁니다. 2만원, 25,000원, 3만원이 있는데요. 저희 3만원짜리 대실에 커플용 월풀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3만원짜리 한번 사용해 보시죠. 딱 멘트 하면은 남자가 그렇습니다. 10,000원 차이인데 뭐 가오 딱 잡죠? 10,000원 차이인데 3만원짜리 주세요. 네. 딱 2만원하고 파우치 미리 준비되어 있죠? 프론트 밑에 3만원짜리 파는 겁니다. 네. 10,000원 차이죠? 이 만원이 모여서 말이죠. 1년 매출로 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프론트 직원들은 경험이 있는 직원들은 말이죠. 다 하는 업무입니다. 저처럼 똑같이. 그런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할 줄 알면서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 본인의 능력에 대한 게이지가 딱 노출이 되면 그 이상 우리 대표님께서 나한테 요구를 할 거라고 서툴리 판단을 해가지고 말이죠. 자기의 업무는 딱 시키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마음의 문을 잘 안 열고 있습니다. 능력 발휘를 잘 안 해요. 그거는 이제 우리 사업자 여러분,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서로 대화를 하시면서 서로 친해지시면서 능력의 최대치를 끌어올리는 것도 하나의 그것도 능력이겠죠. 네, 그렇게 해서 항상 이렇게 대실, 숙박, 체크아웃, 인터폰은 절대 하지 마시고 대실을 4시간을 주고 숙박은 제가 기본으로 12시간을 줬습니다. 네. 숙박 기본 12시간. 이거는 이제 금토 제외죠. 토일 제외하고. 만약에 평일날 그냥 새벽 5시에 왔어요. 그러면 손님들은 꼭 물어봅니다. 내일 몇 시에 퇴실해야 되죠? 그러면 저희 호텔은요 기본 12시간 무조건 드립니다. 내일 오후 5시까지 편히 쉬었다 가십시오. 그리고 일지에다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업무 교대를 할 때 제 맞당본 직원분에게 말씀을 드리죠. 몇 호 손님은 새벽 5시에 왔으니까 다 보면 일지가 있죠. 네. 몇 시에 왔으니까 오후 5시까지는 절대 인터폰 하지 말라. 깨우지 말라. 그렇게 이렇게 업무를 서로 서로 이제 보고를 하죠. 서로. 그렇게 12시간을 줍니다. 단 오늘 이제 시간상 토요일 날 새벽 5시에요. 우리는 업무상으로는 금요일이죠. 시간상으로는 토요일 5시고 토요일 날 새벽 5시에 손님이 오셨어요. 그럼 손님이 또 물어봅니다. 여기는 내일 아침에 몇 시까지 퇴실해야 되죠? 고객님, 그 내일이 주말만 아니면 저희가 오후 5시까지 항상 12시간씩 시간을 드리는데 내일은 토요일이다 보니까 내일은 대실 손님이 좀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내일만 조금 일찍 퇴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시까지 드리면 될까요? 먼저 여쭤봅니다. 손님한테. 그럼 손님이 한 1시까지 사용해도 될까요? 그러면 예, 그렇게 하십시오. 2시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오후 2시까지 편히 쉬셨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오후 5시까지 드려야 되는데 2시까지 사용하시고 다음에 평일날 오시면 또 오후 5시까지 그렇게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손님은 4만원, 5만원, 6만원, 7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시간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멘트하고 얼마입니까? 그러면 8만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숙박합니다. 이런 손님. 그렇죠? 예, 그래서 꼭 이 시간은 드리고요. 만약에 약속된 시간보다 안 나옵니다. 만약에 대실 입실이 13시에 입실을 했어요. 13시에 4시간 드리면 17시죠? 17시 오후 5시에 이제 퇴실을 해야 되는데 안 나와. 퇴실을 안 해. 5시가 됐는데도 퇴실을 안 해요. 그러면 대부분 바로 전화합니다. 어떤 호텔은 말이죠. 어떤 호텔은 30분 전에 연락을 합니다. 엘리베이터에 붙여놨어요. 대실 4시간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5시가 되기 전 30분 전에 16시, 4시 30분에 미리 전화합니다. 객실로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 고객님 퇴실 30분 남았습니다. 준비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이 손님의 다음에 이 호텔 와서 대실 이용하겠습니까? 여러분,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는 손님 말이죠. 절대 이 호텔에 다음에 숙박이나 대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은, 독점 상권이 아닌 상황이라면 절대 이전에 사전에 전화해서 준비해주세요 라고 멘트 하는 데가 가끔 있어요.
이거 여러분 절대 인터폰 하시면 안 됩니다. 15시가 됐는데도 퇴근을 안 해요. 저는 30분을 기다렸습니다. 17시 30분까지 기다려요. 30분 동안. 만약에 정말 객실이 없습니다. 막 손님이 갑자기 평일날인데도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설령 이 새로운 손님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기존에 오신 손님한테 퇴실을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제 영업 스타일이었는데요. 네, 그게 바로 단골 손님을 유치하는 방법이에요. 단골 손님을. 30분이 돼도 연락이 없으시면 그때 인터폰 합니다. 저는 그때 4시간 30분이 지난 시점에 조심스럽게 전화하는 거죠. 아유, 고객님, 주무시는 것 같아서 전화드렸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지금 입실하신 지 4시 30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손님이 딱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요? 아유, 죄송합니다. 빨리 준비하고 퇴실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손님이 가실 때 말이죠. 이 호텔은 참 좋구나. 다른 호텔들은 30분 전부터 전화해서 퇴실하라고 하질 않나. 딱 4시간 지나면 4시간 딱 지난 시간에 퇴실하라고 막 전화 두세 번 하질 않나 그랬는데 여기는 어떻게 30분이 오버되고 내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퇴실하는 전화를 안 하고 30분이 지난 후에서 나보고 퇴실하라고 이렇게 전화를 주는 호텔은 참 좋구나. 이런 손님이 말이죠. 단골 손님으로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 체크아웃 하기 위해서 인터폰은 절대 금지입니다. 인터폰은 전화기는 손님이 사용하시는 거지 프런트 직원이나 관계자가 사용하는 전화기가 아니에요. 네, 절대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9번에 대해서 강조해 드렸습니다.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도 꼭 이 내용은 숙지하셔서 좀 이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간혹 여러분께서 고용하신 카운터 직원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상반된 이야기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서로 협의할 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명령으로 하달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협의해서 조율하고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9번은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내버라고 말씀드렸죠? 네. 다음에 이제 10번째. 가면 갈수록 이제 굉장히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네. 객실 점검입니다. 객실 점검. 객실 점검. 객실 점검 시간은 16시, 4시부터 17시 이때가 제일 좋습니다. 이 1시간 동안이 객실 점검. 객실 점검은 여러분께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못 하신다 그러면 지배인이 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이제 카운터 직원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배인이 없어요. 카운터 직원 혼자 근무할 여러분께서는 자주 오시질 않아. 그러면 이 카운터 직원이 1시간씩 비워놓고 객실 점검을 할 수가 없겠죠? 누군가는 있어야 카운터 직원이 객실 점검을 하시고 또는 누군가는 카운터를 보고 있어야 여러분께서 객실 점검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시 상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다. 경험이 있고 없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대에 말이죠. 여러분께서 가장 높은 층부터 지그재그로 내려옵니다. 지그재그로. 마트에 노란색 바구니 있죠? 거기에 타월, 객실 안에 비치되어 있는 모든 거는 하나씩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수건, 걸레, 또 좀 있고, 유리 닦는 거, 윤덱스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다 비치하셔서 들어가셔서 객실이 미비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객실 청소하면서 점검해야 될 게 매 수십 가지거든요. 청소 직원이, 인간인 이상은 분명히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리모컨이 작동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럼 리모컨 여유분 가지고 갔죠? 새 걸로 교체해 주시고, 머리카락이 시트에 있다. 아주 중요한 이거 클레임이거든요. 그거 반드시 제거해 주시고,
또 뭐 어디 뭐 책상 밑에 저기 테이블 밑에 보니까 뭐 캔 음료가 하나, 깡통이 하나 너저분해 있다. 그럼 빨리 그거 수거해 주시고, 욕실에 갔더니 물기가 제거가 덜 됐다. 마른 걸레로 닦아 주시고, 변기 뚜껑이 열려 있다. 닫아 주시고, 그렇죠? 거울에 얼룩이 져 있다. 마른 걸레로 깨끗이 닦아 주시고, TV가 평면 TV가 반드시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삐뚤어져 있어요. 그럼 반드시 이렇게 잡아도 주시고, 그렇죠? 네. 이게 바로 객실 점검입니다. 이 객실 점검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객실 점검을 안 해서 매출이 하락합니다. 이 객실 점검. 제가 이제 서초동에 이제 호텔을 한번 가봤습니다. 호텔. 여기가 이제 러브 호텔이에요. 관광 호텔이 아니에요. 러브 호텔이에요. 하루에 대실이 말이죠. 대실이 50개씩 옵니다. 50개. 여기 대실 단가가 4만 원이에요. 4만 원. 그러면 하루 대실 매출만 200입니다. 200만. 평일만. 대실만. 그럼 이런 데는 뭐 무조건 매출이 얼마입니까? 1억 이상은 나오죠. 월 매출 이상은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직원이 말이죠. 특이한 직원이 한 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무슨 직원이냐? 객실 점검 직원이 있어요. 그냥 아예 딱 안장을 차고 있습니다. 이 직원은 다른 거 안 해요. 밥만 먹고 말이죠. 6층부터 계속 2층까지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공실 있죠? 판매해야 될 실만 밖에서 복도 보면 딱 알거든요. 예. 그 객실만 계속 점검해요. 12시간씩.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객실 점검만 하고 다닙니다. 예. 그래서 여기 대표님이 월급을 얼마 주고 있느냐? 이 직원한테 월급을 300만 원 주더라고요. 300만 원. 객실 점검만 하는 직원인데. 예. 점심시간 2시간 주고, 저녁시간 1시간 주면서 3시간, 휴게시간 주면서 말이죠. 객실 점검하고 돌아다니는 객실 점검만. 네. 제가 객실 점검만 하는 직원을 고용한 호텔은 제가 여기가 처음이었어요. 이 대표님은 말이죠. 호텔에서 객실 점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한 달에 300만 원씩 투자를 해서 말이죠. 1년이면 3,600이에요. 적은 돈 아닙니다. 3,600을 투자해서 말이죠. 대실 손님을 계속 단골 손님으로 유치하고 있는 겁니다. 대실이 하루에 50개씩 들어오시면은요, 청소하는 직원이 정신이 없어요. 4명이서 청소한다 한들 정신이 없습니다.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클레임 들어옵니다. 전화가 안 온다고 클레임이 안 오는 건 아니죠. 예.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이 대표님이 객실 점검 직원을, 전담 직원을 고용해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렇게 직원을 전담하기는 좀 어렵죠. 어려운데, 그래서 여러분께서 항시상주를 하셔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객실 점검을 하셔야 돼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꼭 투자하셔서 객실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말이죠. 하루에 1시간씩 객실 점검을 하는 호텔, 모텔과 전혀 객실 점검을 안 하고 판매만 하고 청소하는, 중간에 점검이 없는 청소 판매만 하는 호텔, 모텔과의 월 매출과 시설 관리와 직원 관리, 고객 관리를 따져봤을 때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시간 투자하는 게 24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1시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청소, 점검, 판매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점검이. 청소, 점검, 판매. 이 순서대로 계속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전 객실을 직원을 고용해서 12시간은 못하실지언정 이렇게 1시간만 점검해 줘도 말이죠. 큰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소유자 여러분이나 임차인 여러분, 사업자 여러분께서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거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이대로 이행하기가 말이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달 하면은 못해요.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1시간씩 이 객실 점검은 말이죠. 등에서 땀이 납니다. 여름에는 땀이 많이 납니다. 이게 보통 일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딱 습관이 들면 말이죠. 여러분께서 보지 못했던 세계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 이래서 매출이 떨어졌구나. 아, 이래서 단골 손님이 계속 줄어드는구나. 점검을 하면서 여러분께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꼭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네요. 11번째. 11번째는 이제 제가 늘 강조해 드렸던 내용인데요. 11번째. 현금 유도죠. 예, 현금 유도. 예. 현금 유도. 이 현금 유도가 왜 중요한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현금 유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 사업자나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먼저 현금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카운터 직원에게 말이죠. 카운터 직원을 믿고 일정한 권한을 부여해 주셔야 됩니다. 일정한 권한을 부여해 주셔야 돼요. 새벽에 2시에 손님이 왔다. 객실 4만원, 5만원, 6만원인데 이 손님이 3만 5천원 밖에 없대요. 딱 보니까 현금이 만원짜리 3개, 5천원짜리 하나, 딱 3만 5천원 밖에 없어. 내일 3천원짜리 밥 사 먹어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직원한테 권한을 부여해주지 않으면 직원은 죄송합니다. 저희는 일반실 4만원입니다. 다른 데로 가보시죠. 이렇게 그냥 보내버리죠. 네. 저는 예전에 카운터 직원을 보든지 지배인을 할 때 말이죠. 한 번 들어오신 손님은 절대 밖으로 제가 못 나가게 했습니다. 제 월급을 매출로 내가 채워 넣는 한이 있어도 공짜라도 채워줬어요. 왜 우리 모텔에 오신 손님을 왜 보내시냐 이거죠. 왜?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카드를 주시면 현금으로 유도해서 5,000원 할인도 해드리고, 네. 또는 뭐 8만원짜리 객실이 안 팔린다. 그죠? 그러면 5만원이라도 받고 판매를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신 멘트는 해야 되겠죠. 오늘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한번 애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일정한 권한을 조금 부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멤버십 카드를 이렇게 좀 발행해 주면 좋습니다. 멤버십 카드. 호텔 멤버십 카드를 발행해서 손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카드를 프론트에, 카운트에 보관을 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차량의 넘버가 707인데 707 하나. 그럼 이게 제 카드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다음에 여기 호텔 왔을 때 707 하나 저 멤버십이에요. 그럼 제 거 카드를 주면은 그거 다 적립을 시켜주는 겁니다. 적립을. 네. 그렇죠? 그래서 카드로 계산하시고 외부에서 외불 예약을 하고 오시는 손님을 자꾸 현장에서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게끔 유도를 시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결제했을 때는 그만한 대가를 좀 지불해 주는 거죠. 몇 번 오게 되면 대실 한 번 서비스를 드린다는 거, 토요일, 일요일 제외해서 이렇게 해주신다든지, 숙박을 몇 번 오시면은 대실을 한 번 이렇게 서비스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멤버십 카드를 좀 이렇게 발행을 해주셔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특히 이렇게 웹을 통해서 예약하시는 손님들이 있어요. 예약. 이거 아주 저는 반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시행을 하죠. 시행을 하는데 말이죠. 대부분의 카운트에서 말이죠. 그냥 예약하면 카드
객실키 주고 파우치 주고 땡 그냥 땡입니다. 땡. 예. 외부 같은 온 경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수수료가 10%예요. 그죠? 거기에 부가세 줘야죠. 종합소득세 주셔야죠. 외부로 대실 2만 원 온다고 해서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외부로 오시는 손님은 자꾸 현장에서 카드 내지는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게끔 자꾸 유도를 시켜주셔야 돼요. 예, 유도를 시켜주시면서 멤버십 카드도 발행해 드리면서 자꾸 이렇게 전환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게 웹 광고하는 목적이에요. 단순히 웹 예약했다, 입실했다, 퇴실하고 또 다음에 또 웹을 통해서 오고 외부로 예약을 하시는 분들은 뭐 어떤 멤버십 카드를 드려도 외부로 예약하시면 항상 외부를 하거든요. 뭐 쿠폰이라는 게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전환을 하려고 노력은 해보셔야 됩니다. 노력은 그렇게 해서 현금 유도를 많이 시키셔야 된다. 이게 아주 엄청난 이제 영업의 노하우가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께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현금 결제를 많이 받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입니다. 12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이제 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항시 상주입니다. 역시 뭐 여러분 예상했던 것처럼 항시 상주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토 운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토 운영. 여러분이 안 계셔도 청소 카운터 직원이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투자 대비, 매출 대비, 청소 직원, 카운터 직원 딱 고용을 하시더라도 여러분께서 항시 호텔에 오셔서 좀 상주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 24시간을 상주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침 9시 30분에 오셔서 잠깐 일 보시고 또 외출하시고 또 점심때쯤 오셔서 직원들 밥 먹을 때 카운터도 좀 봐주시고 또 저녁 때 한참 바쁠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주차 업무도 좀 도와주시고 네. 그리고 퇴근하실 때 직원들 어깨도 좀 또닥또닥 해주시면서 고생하라고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 여러분께서 보유 기간 동안 큰 하자 없이 수익률을 누리시면서 처분하실 때에도 시세 차익을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리스크가 가장 큰 창업자가 말이죠. 창업자가 상주를 못하는 창업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적성이라는 것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자기 자본도 물론 필요하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으셔야 돼요. 시간적인 여유가. 그래서 우리가 수익률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수익률이 높은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지만 본인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이유도 맞습니다. 이거는 본인의 인건비. 본인의 인건비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제가 1.5명의 역할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여러분께서 호텔에 모텔에 사무실이 있으면 좋고요. 사무실이 없다 보면 카운터 뒤에 이렇게 사무실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마저 없다. 그러면 빈 객실에 가셔서 여러분 뭐 책을 보셔도 되고 TV를 보셔도 되고 조금 피곤하시면 낮잠을 주무셔도 됩니다. 그렇게 호텔 내부에 모텔 내부에 상주한다는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도 직원들에게 약간의 긴장감을 주기 때문에 직원들이 약간의 긴장은 건강에도 좋거든요. 그 일을 더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네.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방문했다 가신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말이죠. 옛날에 일을 했던 경험, 청소 직원, 카운터 직원, 지배인 일을 했던 경험과 지금 중개를 했던 경험, 모든 경험을 통틀어서 말이죠. 이 소유자나 사업자 여러분께서 항시 상주가 안 되는 사업자 여러분 말이죠. 이건 100%입니다. 100%. 월 매출 하락입니다. 하락.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월 매출 하락 100%입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직원들에게 아무리 월급을 많이 주고요, 아무리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 아무리 가족 같은 분위기라 할지라도 여러분께서 상주가 항시상주 개념이 안 된다면 매출은 분명히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이 하락하게 되면은 호텔의 모텔의 가치도 하락하게 되어 있고요, 수익률도 하락하게 되어 있고, 어떻습니까? 향후에 처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고객님께 항상 상담 신청을 해서 저희 회사나 전화상으로 상담을 드릴 때 제가 가장 먼저 여쭤보는 게 직접 운영이 가능하십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고객님, 직접 운영이 가능하십니까? 제가 이 멘트를 꼭 여쭤봅니다. 직접 운영이 가능하십니까? 예. Yes, No.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말씀이 Yes면은요, 제가 무조건 오케이 해드립니다. 오케이. 상주가 가능하다면 수익률은 무조건 나온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큰 하자 없이 수익률도 보시고 나중에 처분하실 수 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저를 믿고 제 발자취를 따라오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직접 운영이 불가능하다. 항상 상주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세모입니다. 세모.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상주하시는 분보다는 수익률은 100% 하락합니다. 왜? 그만큼 인건비가 더 많이 소요가 되니까. 그거는 눈앞에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호텔 모텔 취득하시면 뭐 6개월만 보유하다가 처분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큰 미래에 대한 향후 미래 가치까지 보셨을 때에는 직접 운영이 가능한지가 안 한지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눈앞에는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죠. 그런데 6개월 지나 1년이 지나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경우에는 투자를 잘 못하시는 거죠. 눈에 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런 분들이 취득하셔가지고 저한테 팔아달라고 전화가 와요. 전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알고 전화 오셨습니까? 그럼 제 유튜브 보고 왔답니다. 제 물건을 팔아줄 것 같아서. 그러면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직접 운영하고 계시고 있나요? 아니래요. 다른 사업이 있어서 그냥 지배인한테 맡겨놨답니다. 지금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1년 6개월 됐답니다. 처음에 사셨을 때 매출과 지금 매출이 어떻습니까? 많이 떨어졌대요. 그렇죠? 이건 100%입니다. 100% 여러분. 그래서 직접 운영이 가능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운영이 가능하신 고객님께는 제가 여기 지금 긴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내용을 12번째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100가지도 넘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가 100가지도 넘어요. 그 중에 지금 12가지만 말씀드린 건데 좀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죄송한데요. 근데 직접 운영이 가능하시는 분은요, 100가지가 아니라 150가지를 말씀을 드려서라도 무조건 수익률이 평균 수익률 이상이 나오게끔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다 드릴 수 있고요. 향후에 시세 차익도 충분히 보실 수 있다. 그런데 직접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나 애매한 경우에는 말이죠. 아무리 전수를 해드려도 이거는 세모일 수가 있다. 장담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텔이나 모텔을 창업 시에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한 번 더 두드려 보시고 정확하게 여러분께서 취득하실 수 있는 요건에 충족이 되시는지 결심을 하시고 결론을 내린 다음에 창업을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시청해 주시고 애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됐네요. 함께 해주신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번에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요.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